이제는 공식적인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은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를 찾았습니다. 어제 단체 사진에 잡히지 않아서 아쉬웠던 썰전 가족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늘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도 건넸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또 정치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언론에서 많이 채워주시고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좀처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어려웠던 정치 신인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어제 정책에 대한 답변이 두루뭉술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체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차차 세부적인 정책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의 인터뷰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오는 본인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기가 막힌 얘기라고 얘기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아내 인터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경희 여사께서 직접 일성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거는 좀 보셨는지 아니면 딱히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네. 아내 인터뷰를 보지 못하고 일찍 나온 이유, 오전에 있었던 한 행사 때문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심이 쏠렸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첫 만남이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와 야권 대선 주자 지지도 1위의 만남, 소감은요?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한번 뵙기로.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차차라며 숨 고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중 앞에 대선 주자로선 윤 전 총장. 매서운 검증의 눈빛을 어떻게 마주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첫 번째 썰전의 주제는 정치인 윤석열 등판 2일차입니다. 저희가 제목은 저렇게 정했지만 여러 나오는 검증 얘기를 좀 많이 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진을 한 장 잠깐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언론사 행사에 가서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고 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대표와도 한 테이블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총장이 한 테이블에 배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사니까 저런 샷을 또 준비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대화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먼저 좀 여쭤보면 원래 저런 자리에서는 보통 가시니까 언론사 행사 대화를 많이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 시작하기 오래 전에 미리 여러 명이 모여서 있으면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예. 근데 되게 바쁜 분들이니까 시간에 거의 맞춰서 도착하게 되고 와서 잠깐 서로 인사하고 나면 바로 이제 공식 행사 시작되기 때문에 예. 그 행사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그 민폐죠. 그 눈총 받죠. 예. 그러니까 좀 전에도 화면을 보니까 처음에 잠시 이제 그 만났을 때는 정도만 이야기하다가 행사 시작되니까 다 이쪽으로 이제 주목을 하고 윤 총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그 굉장히 좀 다른 자리에서도 자기가 분위기를 띄우고 분위기 주도하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시간 있으면 말씀 많이 하셨겠죠. 예. 이준석 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뵙기로 했다라고 윤석열 전 총장과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공식 채널 권영세 그 영입위원장이죠. 권영세 위원장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대표랑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제가 일단? 보기에는 그런 거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당선됐을 때도 8월 달에 그 경선 버스는 제 시간에 정거장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특정한 기회나 이거 주지 않겠다. 8월 버스를 타려면 그 시간에 타라. 딱 이 원칙적인 입장이고 오늘도 사실은 한번 찾아뵙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아주 냉정하게 저를 먼저 봐요? 그러지 말고 권영세 대협력위원장 먼저 오세요. 그런 다음에 만납시다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8월 버스에 타지 않으면 당신에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예. 약간 먼 산 바라보면서 지금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싸움인가요? 기싸움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당 이야기지만은 조금 유감스러워요.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사실 입당을 늦추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걸로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내가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경선 시기를 조금 늦춰달라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늦출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윤석열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에서
검토해보고 그럼 늦춰줄게. 아니면은 뭐 당신 사정 봐주느라고 뭐 출발 시간 늦출 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늦춰달라 말라 이야기도 없고 내부적 분위기는 늦지 않게 들어올 듯한 분위기인데 여기서 벌써부터 늦게 들어오면 안 돼.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당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논란을 자꾸 만드는 게 좀 내부에. 별로 안 좋은 것 그래서 제가 같아요. 보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출됐을 때 예. 당선이 됐을 때 그 멘트가 너무 강했어요. 예. 약간 여지를 두고 해야 되는데 예. 그 영향이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 정치 입문이 예. 유승민 대표였고 또 예. 마지막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같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저기 윤석열 그 총장이 예. 약간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아요. 가고는 싶은데 네.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갔다 왔다 해서 한 3번째 정도 되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는 아니고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빨리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늦게 빨리 출발 시간 전에 안 들어오면 안 태우고 우리 간다 빨리 들어오세요 이 이야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에서 정한 출발 시간보다도 더 일찍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저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조혜진 의원님은 예. 이준석 대표와도 좀 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나요? 이 대표님, 요건 좀 너무 야박해요. 뭐 이렇게. 저하고 친하다는 그 선입견 어디서가 있었습니까?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당 대표님하고 친하다는 건 저한테 좋은 이야기긴 한데 네. 솔직히 식사 한번 해본 적 없고 차 한 잔 마셔본 적 없고 아, 그렇습니까? 그냥 행사장에서 악수하고 인사 나누는 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이준석 대표님이 우리 당에 들어오신 지 10년이 됐는데 됐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예. 원래 이제 유승민 의원님과도 좀 가깝게 예전에 예. 원내대표 원내수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일 가장 가까운 분이었고 예.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 유승민 키즈였죠. 예. 정말 그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 시기에 조혜진 의원님이 예. 가장 중요한 수석으로서 역할을 다 하셨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수석은 건너뛰고. 어찌? 이준석 대표도 그 유승민 대표하고 유승민계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죠. 김웅 의원도 어. 유승민계라고 알려져 있고 다른 저는 정당으로 지금 말씀하신 입당했으니까. 이런 인연 저도 이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또 그런 맥락일 그렇죠. 텐데 선입견이죠, 사실. 이준석 대표도 김웅 의원도 식사도 한번 한 적, 차도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은 도리어 유승민 개파는 없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승민 대표님이란 분은 개파 정치, 계보 정치를 지양하는 분입니다. 이런 거는 옳지 않다. 다만 정치적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동지적으로 이렇게 좋은 정치를 위해서 같이 뜻을 합하는 동지로서의 관계는 예. 있다. 그겁니다. 그거는 예. 제가 보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요. 이재명 두분 한번 지사의 해줄까요? 이제 측근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그런 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계보, 계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한번 잘해보자. 예. 그런 게 강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보니까.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제가 뭐 한마디만 덧붙이면 듣기로 이제 최근엔 많지만 의원들이 이전에는 이재명 지사 가깝게 있던 의원들은 현역 의원은 정성호 의원, 김영진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 개파라고 할 수 없고 4명 딸랑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파가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핵심 개파 이런 거 있잖아요. 핵심, 알겠습니다. 핵심들. 아니, 예.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것 사진을 같아요. 한 장 예. 보면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국회에도 갔습니다. 국회에 가서 인사를 정세균 전 총리와 인사를 하는데 지금 뭐 사진이 잠깐 나올 텐데요. 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세균 전 총리도 대선 주자.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도 대선 주자인데 푹 숙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운데 있는 분은 설전에서 늘 뵙던 분인데 누구시죠? 예, 유상범 의원인데요. 어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저기 저 매헌 기념관에 가서 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자리를 잘못 잡아서 오늘은 자리를 확실히 잡았더라고요. 예, 커피 와서 사진 찍은 겁니까? 예. 제가 보니까 그 딱 생각이 나요. 보니까 장효여서 동방예의지국 아, 얘는 지키는 것 같다. 박평윤 씨. 박평윤 씨. 박평윤 씨. 일단 뭐 예. 정치인들은 무조건 겸손해야죠. 총장이랑은 다른 모습이어야 되고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신생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일단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좀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만 떠돌던 의혹에 대한 김건희 씨의 답변들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좀 했죠. 윤정 총장에게. 그 답변을 잠깐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오늘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경희 여사께서 직접 육성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거는 좀 보셨는지 아니면 딱히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예. 이후에도 기자들이 계속 마이크 또 핸드폰을 들이대면서 스마트폰을 들이대면서 물었는데 답변은 거의 하지 않고 이제 국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대답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아요. 이제부터 질문은 시작됐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조혜진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 안 한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첫째, 본인 말씀처럼 기사를 못 봤거나 그 이슈에 대해서 몰랐으면은 당연히 말 안 하는 게 맞죠. 거기서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뭐 대답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거 모른다. 나중에 알아보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게 맞은 거고. 그 다음에는 저는 그 이슈를 좀 의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건 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의혹은 저는 의혹이라고 명칭 붙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이렇게 남편한테 부인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 남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저 대선 이 대통령 나라의 최고 지도를 뽑는 이 선거를 가십성으로 저는 예. 추락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했으면 그게 굳이 언론으로서 관심이 있다면은 그 말한 게 사실인지 취재를 해가지고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연장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남편한테 물어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남편이 이야기하면 그럼 나중에 또 부인한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물을 겁니까? 그거는 저는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김건희 씨가 예. 뉴스버스라는 저는 언론 매체는 처음 들었어요. 예.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똓다방 아닌가요? 아 저희가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확인을 그 했습니다. 뉴스버스라고 하는 것도 좀 처음 들었고 예. 그 매체에 그 중요한 그 인터뷰를 김건희 씨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의외였고 또 그것을 이런 시기에 바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또 이후에 또 윤석열 총장이 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좀 서투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아니다라고 명확히 해주고 예. 나머지는 언론과 국민이 검증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예. 본인이 아니라고 백날 주장하면 뭐 합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들어요. 보기에 그래서 예. 김종인 대표가 한 것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파일에 대해서 예. 문제가 없으면 그냥 무시해라.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머지 예. 언론과 국민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예. 근데 마지막에는 결론은 당사자가 해명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후보든지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나 이재명 지사나 그건 숙명인데 오늘의 방식은 약간 의외였고 매체도 뉴스버스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곳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신뢰성 면에 있어서 약간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요즘은 사실 뭐 매체가 워낙 그 다양해가지고 크고 작은 매체가 사실 매체의 이 그 크기는 뭐 큰 의미가 적고 이슈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민심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려면 뭐 어느 매체를 가리지 않고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가 있을 때 후보의 가족의 이야기는 그 후보하고 직접 관계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후보 가족이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이 공인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뭐 대통령 당선되고 대통령 영부인이 되면 이제 공적인 인사가 되지만은 그럴 때도 대통령 그 부인까지 됐다고 해서 언론에다 직접 나서서 이렇게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서 그 뉴스버스라는 곳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예. 연락을 해봤더니 일단 뉴스버스는 아마 아실 텐데 이진동 기자 예전에 조선일보, TV조선에 있었죠. 지금 그만뒀는데 예. 그 이진동 기자가 만든 신생 매체고요. 만든 지는 예. 뭐 한 달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를 인터뷰하게 된 계기는 예. 그냥 전화해봤는데 기자가 예. 받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이른바 이제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는 뭐 사생활 비슷한 의혹들 있잖아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김건희 씨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 그럼 본인은 인터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녹취를 허락받고 맡은 녹취인지 어떤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뉴스버스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한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뭐 허락이든 아니든 모두 다 취재이기 때문에 예.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는 약간 좀 그래요. 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처음 알았는데 뉴스버스에 그 만든 사람도 TV조선과 조선 출신이고 예. 오늘 첫 윤석열 총장이 출마 선언하고 갔던 첫 행사도 어떻게 동일하게 또 비슷한 똑같은 회사예요. 조선일보가 주최한 행사였죠. 그래서 이게 과연 야 이건 그러면 특정 언론 아닙니까? 사실 솔직하게 대한민국에 수많은 언론이 있는데 특정 언론과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것이 다른 언론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뉴스버스라는 뉴스버스네요. 보니까 저는 버스인 줄 알았더니 버스 예. 정시 출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버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 영어 절대 좀 버스인데. 약해서 버스. 저기를 참관하신 분은 그 모 회사하고 별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 좋게 이별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 회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연의 일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적인 일을 인터뷰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거는 김건희 씨 이분한테도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그쪽하고 뭐 그쪽이 이 매체가 뭐 봐주려고 했으면 저런 걸 이렇게 저런 좀 비공식적인 루트로 취재해가지고 막 크게 보도하고 이렇게는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씨 건도 그렇고 예. 또 내일 또 7월 2일 날 장모 사건에 관한 예. 그 재판도 예정돼 있잖아요. 예.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부분들이 예. 조금 더 분명히 되고 예. 김건희 씨도 본인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총장 직전에 예. 뭐 특수부장하고 검찰의 주요한 특수부 검사를 할 때 했던 회사와 연관된 여러 얘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적절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생활적인 문제라서 이 문제를 어디까지 살펴보는 게 과연 검증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약간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사실 제작진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회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미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김건희 씨 본인이 얘기를 한 주장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실제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뭐 일부 너무 많이 사실은 뭐 댓글에도 엄청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거를 근데 아직 합리적 의심의 그런 단초들은 없잖아요. 증인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고 일부 부인 의혹 관련해서요. 그런데 뭐 계속 얘기는 나오고 그러면 이것들을 뭐 이것도 검증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지. 근데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김영진 의원은 그런 것까지는 아직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아니, 저는 생각하시는 할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예, 본인이 봐요. 사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제3자가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럼 이제 저 가족에 관련 부분은 저는 그 후보 본인과 직접 관련돼 있는 부분, 후보 본인이 관여가 됐거나 작용을 했거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건 딱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봅니다. 경계선이라고 봅니다. 예. 후보 본인이라도 굉장히 사적인 거 아주 내밀한 부분은 이거는 공적 검증의 대상으로 올리면 안 된다고 보는데 더구나 가족들 이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후보 본인하고 직접 관계가 없고 후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가십성이고 어떻게 보면 흥미 위주의 보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 지도자의 이 자질이나 역량을 리더십을 제대로 검증해야 될 이 중요한 대선 흐름을 아주 희화하게 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 본인 그 가족들 본인들도 이 김건희 씨 저분도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 뭐 이번에 이렇게 남편이 선거에 선출직에 나온 게 처음이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처신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제가 뭐 의혹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특정 이름으로 예명처럼 뭐 활동을 했었다 이런 건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본인이 석사학위 2개를 받고 예.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거 상당히 바빴다. 예. 그리고 털털한 성격이고 내가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하느냐. 앞서 이제 의혹 일부 뭐 온라인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 말도 안 된다. 근거 없는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결론은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진 거예요. 안전핀 제거도 없이. 그 터져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음성으로 나오다 음성으로 나가는 걸 막고 또 윤 총장도 알았겠죠.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 얘기를 소통관에 가서 기자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딱 물어보면 전체 가고자 하는 컨셉과는 완전 다르게 예. 그게 탑으로 뜨는데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알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적절하지 않았다. 수류탄 던졌으니까 그거 알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이제 그건 그렇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정치 처음 한 분치고는 어제 출마 선언하고 이제 이틀째인 분치고는 이슈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 저쪽에서 밑에서 막 의혹들이 이렇게 의혹 제기라고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정면 돌파 먼저 얘기하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폭탄 빨리 터뜨리는 게 낫다. 그런 맥락이신 거죠. 근데 저는 그 본질하고 관계없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후보 본인과 직접 관계없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 또 아주 사적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부스럼 만드는 것이고 그런 그 호기심 위주, 가십성 위주 또는 네거티브 전략이 좀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끌 때는 분명하게 꺼줘야 된다고 봅니다. 미주알, 예. 고주알, 뭐 대도 않는 이야기까지 다 대응하고 반응하고 뭐 그랬다가는 진짜 이 대선이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부분은 지도자들이 어느 후보든지 간에 선을 꺼줄 때 명확하게 꺼줘야 된다고.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김건희 씨 그 논란되는 사건은 제가 보기엔 방아쇠가 당겨졌어요. 그래서 참 너무 일찍 당겨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하게. 그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기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너무 빨리 그걸 저희 방아쇠가 당겨져가지고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왜 먼저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 기사가 나오고 오늘 언급했던 코멘트의 그 사실관계를 또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확인도 안 되고 사실이 아니라고 그 상식의 입장에서 그 사실 말고 설명을 들어보면 다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곁들였던 언저리의 사실관계도 또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쪽에서 이제 근거를 이야기하고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무책임하게 네거티브 던져놓고 당신이 해명하라고 말하면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죠. 예, 말씀하신 내용 언저리 팩트들. 석사학위 2개를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뭐 언론이 이제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럼 제가 꼼꼼히 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박사학위 논문이 좀 얄궂긴 한데 논문 제목이 어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뭐 운세와 관련된 건데 어쨌든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얘기를 좀 더 여기까지는 뭐 두 분이 다 하신 만큼 하셨죠. 다른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뭐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출마 선언에 나와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또 정치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두 분을 보면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친구인 권성동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고개를 이제 좌우를 보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예. 어제는 뭐 이제 처음 그 많은 기자들 앞에 서다 보니까 예. 처음에 좀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예, 뭐 저도 윤 전 총장과 옛날에 검사 시절에 1대1로 많이 대화를 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한 명 1대1로 대화할 때는 그렇게 고개를 많이 흔들진 않는데 이른바 도리도리를 하진 않는데 자중이 예, 자중이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니라고 고개를 많이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뭐 일부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준비가 좀 덜 됐다. 이 도리도리 모습만 보고
좀 논리적이진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준비가 덜 됐다는 걸 갖다가 말하고 싶은데 정말 꼬투리가 없어서 그런 것까지 준비가 덜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검찰총장 할 때도 그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 몰려가지고 답변할 때 이렇게 쳐다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제도 그랬고 조금 전에 또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잠깐 동안에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저거는 그 권성동 의원은 긴장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긴장하면 보통 앞만 보고 딴 데 시선을 옮기지를 못해요. 딱 경직돼 가지고 이게 앞에 보고 이야기하기 급하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어도 앞 사람하고 이야기하기에 급하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그 시선을 줘가면서 눈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제 그 기자회견 발표하면서 이렇게 기자들 쫙 모여 있는데 이 기자하고도 쳐다보고 저 기자하고도 쳐다보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다만 어떤 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빈번하게 하니까 좀 어지럽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계셨고 제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직 이분이 정치적으로 훈련이 덜 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자회견은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질문 들을 때는 그 기자 눈높이 맞추고 이 기자한테 눈높이 맞추고 하지만 답변할 때나 아니면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카메라를 통해서 국민 그 카메라 뒤에 있는 국민을 한테 이야기하는 걸 딱 인식을 하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그 화면을 통해서 보는 국민들이 나를 보고 이야기하는구나, 나하고 소통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건 조언의 전문적인 그 미디어 조언을 좀 받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그 윤석열 총장이 좀 이렇게 정치에 있어서 예. 또 좀 유머를 준 거죠. 윤차차, 윤도리 해가지고 저기 잘 기억하게끔 하기 위한 또 메시지가 아니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그 너무 한 15분 했는데 한 13분을 그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노의 목소리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2페이지 정도 한 2, 3분 정도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오는 좀 아직 그 출마 선언문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분노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적절하게 좀 제어가 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저번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는 물론 뭐 분노하는 부분들에도 있지만 분노하는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사회 통합으로 국가 통합을 통해서 모두를 위한 정부, 모두를 위한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관한 자기 상대를 좀 만들어가는 데 속에서 아직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세게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줬는데 가운데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은 나라로 가고자 원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중도에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강한 메시지였고 그의 반영이 도리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물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습관은. 그렇더라도 뭐 그런 거 정도는 고칠 수 어느 있죠. 정도 제가 보기엔 그리고 충분하게 제가 보기에는 수정이 가능하죠. 소통할 때는 국민하고 소통한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된 데는 1차적으로는 정권 교체의 민심이 윤석열 총장을 희망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제 밀어서 이제 또 올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정권 교체 사명이 그걸 갖다가 깊이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근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조차도 정권 교체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정권을 바꾸고 나서 더 나은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그 설계에 대한 더 큰 부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첫날이라서 비중을 많이 못 뒀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에 대해서 비전을 이후에 제시를 한번 지켜보는데 해야죠. 첫날인데 그래도 청사진을 한 7대3 정도로 줘야 되는데 9대1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와가지고 기념관을 나오는데 막 수백 명이 모여서 박수치고 막 하잖아요. 한 사람은 또 심폐 정지가 돼서 소생술을 하고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2012년에 12년 말 12년 초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랬어요. 그 열광과 환호 이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가지고요. 그거 빠져나오는데 꽤 걸렸어요. 저는 그 환상과 환호로부터 빨리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은 그 말했던 도리의 이 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다. 저게
아주 제가 보기엔 강렬하게 본인에게 갔을 것 같아요. 예. 2012년에 안철수 대표도 그래서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광장 이 시점에서 와찬사람 한번 써야 되겠는데 와. 제가 아, 우리 김영진 의원님이 예, 와찬사람 드리겠습니다. 와 완전 쓰겠습니다. 와 나왔습니다. 와. 와 주세요. 원샷으로 주세요. 원샷. 협치하게. 저희가 원샷을 잘안 돼요. 살며시 원샷 됐는데요. 예. 다시 한번 처음이니까 아니, 다시 그래. 한번 저희도 한 거 좀 PD가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네. 한 번 더 쓸게요. 네. 예. 와 한번 주세요. 예. 예, 좌측에 있는 손은 이제 조혜진 의원님의 손 협찬 들어갔습니다. 숟가락 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야 저게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윤 총장이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와는 이제 한 번이니까요. 다 쓰셨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제가 2번 드렸는데. 예. 또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M 땡땡땡님께서 기자가 전화한다고 다 받을까? 아까 이제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우 땡땡땡땡님은 조언일 수도 있겠는데요. 도리도리가 습관이면 고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